안녕하세요. 저는 대퍼를 이용한 ORM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안현모라고 합니다. 사실 특별한 기술 스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냥 흔한 개발자인데요.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눈높이에서 같이 선배로서 후배에게 알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대퍼에 대한 소개,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과의 차이점, 보통 데이터 테이블 많이 쓰시죠? 그리고 예제 코드, 그리고 재사용 예시, 그리고 주의사항, 결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퍼에 대한 소개입니다. 대퍼는 스택 익스체인지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스택 익스체인지는 많이들 아시는 스택 오버플로우를 운영하는 회사고요. 스택 오버플로우 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오픈소스 마이크로 ORM 모듈이라고 하고요. 누겟의 1.0 버전 최초 등록일은 2011년 4월 14일입니다. 특징으로 본다면은 이제 쿼리를 날려서 제네릭 형태로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반환받고요. 내부의 프로퍼티의 값을 저장해서 열거형 형태로 반환받습니다. 셀렉트 쿼리 기준인 거고요. execute 하는 거는 데이터 테이블 커맨드에서 execute non 쿼리 하듯이 똑같이 int 숫자를 반환하고요. insert, update, delete 동일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ORM이란 무엇이냐? ORM, Object Relational Mapping, 데이터를 영속성 객체로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동떨어진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객체, 영속성, 영구적인 속성을 가진 동떨어진 게 아닌 이제 프로그램 내부의 객체로 보는 거고, 코드 퍼스트 기준으로 하면 아예 코드로 모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DB에 대한 걸 몰라도 C#만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ORM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ORM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빼는 거예요. SQL 매퍼라고도 한다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핸들링은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봤을 때는 기존의 거를 그대로 하는 거죠. 쿼리를 직접 작성한다던가, 스토어드 프로시저, 저장 프로시저를 작성해서, 아니면은 테이블을 직접 이제 크리에이트나 이런 거는 DB 작업 그대로 하되,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바인딩하는 ORM적 개념만 가지고 온 겁니다. 일부분만 떼왔다라고 해서 마이크로 ORM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다. 대퍼가 대체 뭐냐? ORM이라는 개념이 아예 안 온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셀렉트 쿼리를 데이터 테이블이 아니라 그런 형태의 모델로 만든 인스턴스를 받는 거예요. 데이터 테이블이 아니라 클래스 인스턴스로 받는 거고요. 이게 데이터 테이블보다 좋냐? 엔티티 프레임워크보다 좋냐? 라고 했을 때는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보다 좋냐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아래쪽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결국에 프로그램이 있고 C# 코드가 되겠죠? C#이 있고 DB, MS SQL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테이블은 이제 DB를 직접적으로 제어해서 반환값을 오브젝트 형태로 받고요. 대퍼는 넘어가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엔티티 프레임워크 내에서 뭔가 DB를 핸들링하는 이런 형태로 좀 움직인다고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죠. 근데 대퍼는 이 사이에, 두 개 사이에 있는, 요 두 군데 사이에 있는 직접적으로 DB는 핸들링 하되 인스턴스로 받아서 오브젝트 바인딩 형태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이에 절충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과 데이터 테이블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커넥션은 동일합니다. ADO.NET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만들고요. 그리고 쿼리 작성도 똑같이 SQL 텍스트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쿼리를 작성을 하죠. 그러나 이제 호출 객체부터 달라지는데요. SQL 커맨드 new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파라미터 바인딩을 한다 그러면은 cmd라는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에 add with value라든가 add 파라미터를 통해서 파라미터명 그리고 변수를 add 하는 형태로 이제 바인딩을 해주죠. 그리고 select에 대한 반환값은 데이터 테이블에 load 하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데이터 로우 컬렉션에 오브젝트 형태로 들어가고, 쿼리상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정보가 있다면은 아이덴티티 값이라든가 PK 값 같은 것도 동일하게 완전 테이블을 복사해오는 느낌으로, 아니면 테이블을 직접 핸들링하는 느낌으로 가지고 오죠.
근데 대퍼는 조금 다른 게 일단 호출 개체 자체가 스태틱 메소드라서 그 SQL mapper.query, SQL mapper.execute 이런 형태로 그냥 인스턴스가 아닌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파라미터 바인딩도 굉장히 단순화돼서 익명 타입을 만들거나 인스턴스를 던질 수 있습니다. new 해서 그냥 파라미터는 뭐 콤마 파라미터 2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던가, 아니면 다이나믹 파라미터즈라는 거를 이런 변수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기존의 파라미터와 동일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필요한 경우는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겠죠. 스토어드 프로시저에서 아웃 변수로 받아낼 때일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르죠. 데이터 테이블이 아니라 이제 iNumera를 그 제네릭 형태의 자신이 만든 모델 클래스 형태로 바인딩을 한다라는 거고요. execute는 뭐 동일하게 int 값 받아나고요. 그 외에 execute 리더를 한다던가, 이거 보통 데이터 테이블 만들 때 많이 쓰시죠. execute 스칼라도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테이블은 컬럼 및 로우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죠. 컬럼이 이제 뭐 자동으로 바인딩이 되고, 컬럼에 대한 그 PK, 뭐 identity, 뭐 데이터 타입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데이터 테이블에 자동으로 가지고 오고요. 로우 컬렉션에 로우를 쭉 넣고 내부 값은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전부 들어가죠. 왜냐하면 반환 값은 무조건 오브젝트니까. 이게 결국에 어떤 얘기냐라고 봤을 때는 데이터 테이블은 쿼리와 DB 자체 그 테이블 디자인을 전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데이터 테이블 제가 뭔가 사용을 한다. 그럼 DT라는 변수에다가 뭔가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셀렉트 쿼리를 날렸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0 뭐 이렇게 해서 쓰죠. 몇 번째 거다. 0 컬럼 1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컬럼 1이 진짜 있느냐, 그리고 이 타입이 뭐냐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퍼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물론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쿼리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모델링에다 넣어요. 그렇다는 거는 모델을 만들 때, 이 바인딩을 하는 모델을 만들 때는 결국 쿼리와 쿼리 디자인, 그 테이블 디자인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네릭 형태로 그 쿼리를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잖아요. 저희가 타입을 제네릭으로 던져주고 그걸 인스턴스 프로퍼티에 바인딩이 되죠. 그리고 만약 바인딩이 다르다면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모델을 작성 시에 알아야 되는 거랑 사용하는 시점은 여기서 딱 나뉘죠. 사용 시점부터는 이제 가져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형태가 뭔지는 이미 프로퍼티에 그 자료형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텔리센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뭐 이게 인트다, 뭐 뉴메릭이다 이런 거는 클래스 인스턴스에 이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져와서 사용할 때부터는 DB를 굳이 몰라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명 타입이나 뭐 자기 자신 뭐 클래스 인스턴스 형태로 그 프로퍼티를 리플렉션 해갖고 그 바인딩 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 커맨드를 계속 add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커맨드의 파라미터를. 데이터 테이블 기준으로 먼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이게 간단한 쿼리예요. select에서 call1, call2라는 거를 테이블 1을 해서 뭐 where에 이제 변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그냥 표시하려고 대충 만든 이런 select 쿼리고요. insert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insert는 뭐 이렇게 할 거고, 예제를 보시면은 데이터 테이블을 먼저 하나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SQL 커맨드, 이 부분도 달라지겠죠. SQL 커맨드를 일단 만들어서 커넥션을 연동해주고, 트랜잭션이 있다면 트랜잭션도 연동을 해주고, 그 쿼리를 커맨드 객체에 추가를 해주고, 그래도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텍스트겠죠. 그리고 cmd 파라미터의 add with value를 통해서 그 call1, 요 call1이 요걸 뜻하는 거죠. call1에 바인딩한 값을 바인딩 해주면은 이제 execute reader를 통해서 데이터 테이블에 적재합니다. 컬럼 정보와 값들이, 로우들이 쭉 나오겠죠. 로우를 가져오게 되면은 로우에 이제 개별 로우에 그 컬렉션, 뭐 컬럼 1, 컬럼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덱스 형태로 가져올 수 있는데 캐스팅을 해야겠죠. .to 스트링을 해서 뭐 캐스팅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to 스트링은 이제 null exception 우리가 뜨니까 이제 컨버트를 해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 edge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어떤 경우에든 간에
call1과 call2 컬럼에 대한 그 형태에 대해서 제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 변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롱형인데 int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널이 뜨겠죠. 이제 뭐 캐스팅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핵심인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서 그 밑에 인서트 예제를 보시면은 뭐 이거는 뭐 동일하죠.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가 들어가고 값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컬럼이 이렇게 바인딩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execute on query를 통해서 int 값으로 몇 행이 실행됐는지 이렇게 나오죠. 대퍼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모델을 이제 하죠. 뭐 땡땡땡 모델 형태로 보통 기본적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형태를 지정을 해주죠. 가져올 형태, 모델링을 해주고요. 쿼리는 동일합니다. 알죠? 쿼리 동일하고요. 이거를 사용한다. 동일하게 커넥션 생성했죠. 그리고 커넥션 열고 어떻게 하느냐? SQL mapper.query라는 걸 통해서 그 제네릭 어떤 형태로 데이터 형식은 데이터 모델 형식으로 그리고 커넥션 던져주고 쿼리 주고 그 다음에 값을 익명 타입으로 줬습니다. new하고 익명 타입으로 줬고요. 이 뒤에 들어가는 건 이제 트랜잭션이라던가 뭐 버퍼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제가 최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열거형 inenable 형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는 리스트로 받고 싶어서 toList를 했습니다. 링큐의 확장 메소드를 이용한 거죠.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올 거고요. 셀렉트된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요 이제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는 거죠. 꺼내서 아이템에다 담고 이제 그냥 찍어요. 아이템에 컬1이 있으니까. 컬1 점 찍으면은 스트링 해서 뭐 컬1 그리고 점 아이템 점 찍었을 때 컬2도 나오겠죠. 롱에 그 널 널을 허용하는 그 롱형으로 그 DB에 대한 내용도 거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인서트 예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익명 타입으로 던져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예제예요. 그냥 데이터 테이블을 1대1로 동일하게 그 변환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쓴다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조금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풀어 쓴 건데요. 데이터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다가 그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getList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 이제 스틱 메소드를 해갖고 리스트 데이터 모델을 반환하는 형태로 커넥션만 전달받고 필요한 인자를 전달받으면은 안에서 셀렉트를 해서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죠. 동일하게 인서트 기존에 있던 이 요 쿼리가 다음 페이지에 그 내부에 들어간 거예요. 인서트와 getList라는 곳으로.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고 봤을 때 객체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커맨드 커넥션 만들어주고 뭐 여기까지 동일하고요. 점점 메소드로 만들었으니까 이 왼쪽을 아예 안 보신다 라고 하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데이터 모델 .getList하고 커넥션을 던져주고 그리고 그 컬럼1에 바인딩한 값 기존에 바인딩의 그 파라미터 만들었던 거죠. 이걸 던져주면은 여기서 그 커넥션 던져줬으니까 실행이 이렇게 가면서 들어가겠죠. 컬1에 그리고 쭉 해서 실행이 되고 요게 반환이 되죠. 위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getList만 알면은 이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동일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인스턴스 프로퍼티 바인딩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그 익명 타입이 아니라 데이터 모델을 하나 그냥 뉴해서 만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각각 프로퍼티에 이제 값을 넣어주고 이것도 사실 잘못된 예제예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인서트 쿼리에서 이제 그냥 이 모델을 바인딩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쓴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쓰겠죠. 모델을 인서트해라 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실행해서 커넥션을 던졌으니까 여기서 실행이 슉 되면서 여기 넘어가죠. 그래서 쿼리를 타고 실행이 되고 실행값을 int로 반환을 하겠죠. 굉장히 단순해지죠. getList에서 쓰고 인서트에서 저장하고 업데이트라던가 뭐 필요한 모디파이를 해갖고 업데이트라든가 인서트 딜리트를 한 번에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라고 했을 때
보통 ASP.NET MVC 코어 기준으로 가고, 뭐 MVC도 사실 비슷해요. 그리고 Vue.js라는 걸 통해서 클라이언트 부분을 할 겁니다. 화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이 보통 되니까 검색어를 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은 아래쪽 그리드에 :2가 이렇게 바인딩이 되고, 바인딩이 된 거를 이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일괄로 저장하는 형태로 만든 겁니다. 화면 디자인을 보면은 이제 검색을 누르면은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JSON 형태로 반환을 받아서 AJAX로 이제 오브젝트 바인딩을 할 거고요.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반환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져왔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바인딩이 되고, 바인딩이 됐겠죠? 바인딩 된 거를 이제 여기서 작업을 따다다닥 하면은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단 작업이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장을 눌렀다.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변경된 오브젝트를 그냥 JSON 오브젝트 형태로 해갖고 그 컨트롤러 메소드로 던져줍니다. 그럼 MVC 컨트롤러에서 이거를 자동으로 파싱해갖고 리스트 객체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포 쓰는 입장에서는 이미 값이 다 바인딩 돼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뭐 스테이트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값을 확인해서 CR은 없죠. 이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코드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웹에서 쓸 거라서 굳이 노티파이 같은 이벤트는 상속받지는 않겠습니다. 모델 베이스라는 거 하나 만들 거고요. 이걸 왜 만드냐면은 데이터 테이블을 쓰게 되면은 보통 그런 데이터 로우 스테이트라든가 이런 이게 변화됐다, 뭐 아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할 수 있는데, 이 인스턴스는 이 클래스 자체를 이제 제가 만든 거니까 이제 부모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추상 메소드로, 추상 클래스로 하나 만들어서 이건 간단하게 뭐 일단 인원값 이게 변화됐다 뭐 이 정도 값만 가지고 그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상속받아서, 데이터 모델에서는 이제 상속받아서 하고요. 아래 내용은 거의 동일하죠. 이제 뭐 getList 뭐 해서 던져주고, 그러니까 반환받고 이제 조금 다르게 트랜잭션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트랜잭션까지 넣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다른 예제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헬퍼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 번에 묶어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트랜잭션을 별도로 관리하는 형태로 가는데, 이거는 일단 명시적으로 좀 보여드려야 그 각자 만드실 것 같아서 좀 풀어서 썼습니다. 서치카 던져서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반환해라. 아까 예제랑 동일합니다. 컨트롤러에서 이제 RESTful 형태로 일단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냥 요청을 하면 서치값을 받았어요. 서치값을 받아갖고 getList에다 그냥 던져주는 거죠. 뭐 이 앞에 있는 값들이 지금 생략됐는데, 즉 getList라는 것만 알면은 컨트롤러에서 요 데이터 모델을 가져오는 거는 아는데 문제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요 getList를 쭉 타고 요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받아갖고 JSON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죠. 밑에 이제 그 세이브하는 그 포스트로 받아갖고 이거를 이제 변환하는 건데요. 근데 좀 화면이 작으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 모델 뭐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넘어가고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커넥션을 생성을 해서,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면은 싱글턴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공용으로 DB 관리하는 거는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커넥션을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쓰고요. 왜냐면 싱글턴 객체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와 별도로 제가 임의로 트랜잭션을 발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커넥션을 새로 생성을 해서 트랜잭션을 받아갖고 내부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모델에 이제 인풋 값이 그대로 넘어오죠. 파라미터에 JSON으로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AJAX로 지금 넘겼다고 가정을 하면, 뭔가 뷰에서 넘어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파싱이 됐다라고 하면은 리스트 형태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럼 객체에 일단 있으니까 요 값이죠. 요 아이템 스테이트가 이제 이거에 따라서 딜리트드면은 지워라. 그 딜리트 쿼리를 날려라. 애드면은 인서트를 해라. 모디파이드면은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라. 라는 거를 그냥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은 트랜잭션에 커밋하고, 아니면 뭔가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롤백 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구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백엔드죠? 백엔드 단이고, 이걸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단을 보시면은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실제 사용 예시 쪽에서 화면 아까 동일하죠. 이제 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메소드, 이거 뷰 아마 문법을 모르시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검색어에 들어가는 내용은 서치 텍스트에 들어가는 거고요.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드가 동작을 합니다. AJAX를 통해서 그 요청을 하고요. 서치 값이라는 거를 보내죠.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서치 이 부분에 바인딩이 되는 거고요. 바인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가져온 값을 본인의 데이터라는 곳에 바인딩 합니다. 그럼 이 바인딩 된 게 여기로 넘어가고요. 아이템 스테이트가 그 이너메이블이라서 0, 1, 2, 3 이렇게 넘어가요. 3번이 딜리트거든요. 딜리트 된 거 제외하고는 전부 표시를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줄이 표시가 됩니다. 두 개가 있다 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none 변화되지 않았으면은 문제가 없고 수정을 누르게 되면은 이 상태값을 이제 modify did로 변환을 해라 라는 버튼의 내용이고요. 삭제 버튼은 이제 삭제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상태값을 변환을 해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에 자동으로 바인딩이 돼요. 이 q2, 뭐 q1 이런 이 V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객체를 넘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받는 쪽에서 이 리스트 형태로 받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쭈쭈쭈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OK가 떨어지겠죠. 아니면은 배드 리퀘스트에서 오류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데이터 테이블로 한다면 훨씬 더 복잡하거나 그 파라미터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저는 웹 개발자라서 특히 스택 오버플로우도 웹이죠. 웹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에 좀 그런 이벤트나 이런 거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저 정도만 해도 되는데 윈폼 데이터 그리드라던가 WPF 데이터 그리드를 사용하시면은 데이터 소스 바인딩 할 때 리스트로 바인딩 하게 되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UI로 그 변화에 대한 정보, 이벤트 발생을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리스트로 받은 다음에 이걸 바인딩 리스트, 이거는 윈폼이고요. WPF 같은 경우에는 observable collection으로 바인딩을 하셔야 되고요. 모델 역시 프로퍼티가 변경되는 거는 iNotify 프로퍼티 체인지들 상속받아서 내가 변화됐으니까 UI에서 이제 알려줘라. UI에 반영을 해라. 이런 내용들을 계속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의 데이터 로우가 변화되면 스테이트, 아까 전에 모델 베이스 보셨다시피 변화된 값에 대해서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뭐 변화된 값인지 삭제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나 아니면 개별로 계속해서 콜을 알려줘야 되니까 문제가 좀 되고요. 이런 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부모 클래스 작성해서 일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좀 핵심인데요. 프로퍼티가 있는데 셀렉트 퀄에서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컬럼이 1, 2, 3, 4, 5가 있는데 셀렉트 1, 2, 4, 5 뭐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없어요. 셀렉트 쿼리에서 가져온 값은 일단 바인딩 할 수 있는 건 전부 바인딩하고 없으면 버려집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프로퍼티에 기본값이 세팅이 돼요. 기본 생성자에 들어가는 컬럼 3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스트링에만 넣어야 되겠죠. 근데 전혀 오류가 나지 않으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쿼리와 모델 작성 시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변수에 바인딩 되는 경우는 100% 오류가 나요. 변수에 필요한 값이 없으면은 바인딩 값이 없다고 오류가 나지만 프로퍼티 바인딩, 셀렉트를 통해서 가져온 값을 바인딩하는 경우에는 없어도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 그냥 기본값으로.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new 인스턴스, 그러니까 new 클래스 명을 치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바인딩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 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컬럼을 놓치는 경우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데이터 테이블의 최대 단점이라고 봐요, 저는. 오브젝트 캐스팅을 직접적으로 계속 해야 되죠. 캐스팅 해줘야 된다.
거, 즉 DB 디자인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ORM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도입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쿼리가 기존에 하셨던 쿼리랑 좀 달라지죠. 물론 EF에서도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엔티티 프레임워크의 쿼리는 기본적으로 링큐, 프롬으로 시작하는 링큐 쿼리고 또 DB 핸들링 자체도 뭔가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이런 형태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DB를 건드린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딱 절충안이 저는 대퍼라고 봅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좀 DB를 직접 핸들링하고 오브젝트 캐스팅을 계속해서 하는 문제 그렇다고 EF처럼 아예 ORM으로 가긴 좀 그렇다라면 딱 중간에 있는 대퍼 도입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쿼리의 한방 쿼리를 위해서 조인을 엄청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롤업 이런 식으로 큐브 그런 식으로 뭔가 충분히 가져온 데이터에서 썸할 수도 있지만 쿼리상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쿼리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줄이고 조금 쿼리 한 번 할 거 두 번 한다 치더라도 효율적으로 이제 객체 지향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도 저도 모르겠다. 나는 모델링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테이블은 모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모델과 테이블을 1대1로 매칭한다 하더라도 꽤나 많이 바뀌어요. 특히 CRUD 그냥 그 테이블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해요. 조인되는 것들을 좀 파샬로 끼워 넣는다던가 자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프로퍼티들은 그냥 만들어서라도 하시고요. 아니면은 데이터 테이블 쓰는 화면 그 화면 자체를 하나의 모델로 보고 그 그리드 하나당 모델 하나라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그냥 그리드 있잖아요. 그리드 자체를 하나의 모델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요. 예시를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물론 저대로 그냥 쓰시기보다 헬퍼 같은 걸 만들어서 대퍼 객체만 반환한다거나 커넥션을 좀 자유롭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요. 굉장히 편의도가 증가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WPF, MVVM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익숙하실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 테이블을 안 쓰고 그냥 대퍼로만 바꾸면은 기존 객체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ASP.NET MVC처럼 모델을 작성하는 경우도 편하죠. 그냥 그 기존에 쓰던 모델을 이제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 테이블을 해서 그 오브젝트 형태로 반환해서 그걸 캐스팅해갖고 기존 모델에다가 그 모델 프로퍼티에 직접 그 밸류를 넣어주시기보다 그 모델 형태로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MVC, 코어도 마찬가지예요. MVC 쪽은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생각 자체가 좀 바뀌더라고요. 개발 환경이 저도 그 데이터 테이블로 시작을 해서 지금 대퍼를 도입하고 이렇게 굉장히 편해져서 이분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그냥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언제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라도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